안녕하세요. 제가 70세를 향해 가는 중년 여성입니다. 자식을 가진 부모라면 욕심이 한계가 없죠. 어릴 때는 건강하면 좋겠고, 학교에 다니면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좋은 직장에 취직했으면 좋겠고, 돈도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해결해야 할 마지막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식의 결혼 문제입니다. 공부를 시키고 과외를 보내고 엄마가 잔소리를 조금 하면 어느 정도 어울릴 텐데 결혼은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친구의 아들이 결혼을 했을 때 반대했던 일이 있었어요.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었다면 손자가 태어나도 예쁘게 보이지 않을 거예요. 결국 아들 없이 사느니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보면서 자식이 있어도 부모가 없는 것이 맞다는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말하고 있는 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한 번도 속내를 터뜨린 적이 없고 똑똑하고 유능하다는 칭찬을 받았어요. 취직도 잘했고 스스로 앞길을 개척해 나갈 만큼 능력이 있는 아들이었어요. 그런 아들이 엄마 눈에는 최고로 보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엄마가 채워주는 게 부모가 하는 일이 아니냐 생각해요. 아들이 성인이 되어도 계속 걱정하며 살았다. 그런데 나의 40이 넘도록 결혼도 안 하고 그러고 있었다. 마음에 드는 여자도 없었고 좋은 집 여식들 다 붙여줘도 아예 고개를 돌려버리니까 아주 속이 문드러졌다. 아무리 내 자식이라 해도 전화해가 되도록 여자 하나 못 사귀고 저렇게 노총각으로 늙어가는 꼴을 보니 나는 하루하루 한숨만 내쉬면서 살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결혼하고 싶다고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다. 그것도 아주 어리고 예쁜 아이로 말이다. 내가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세상 풍파 많이 겪어봤다 해도 자식 속은 정말 모르겠고 며느리 속은 더 정말 모르겠다. 이왕 며느리를 만났으면 그냥 품어주고 안아주자는 말도 하실 분이 계실 테지만 제가 겪은 일을 들으시면 나에게 오죽했으면 저랬을까 하는 측은지심이 들 것이다. 왜 여기에 사연을 올렸냐면 며느리를 보고 아주 추악한 꼴을 보고 우리 가족이 아주 만신창이가 될까봐 걱정되기 때문이다. 남들은 아들을 이혼시킨 노릇 내가 할망구로 손가락질 하겠지만 제 얘기를 들으면 이게 손가락질을 받을 이야기가 아님을 알 것이다. 억울하고 답답해서 이 사연을 풀고 싶어서 이야기를 적어봅니다. 며느리에게 뒤통수를 맞은 기분으로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 남편은 7대 독자였어요. 예전에 7대 독재자가 얼마나 기억에 남을지 그 정도 아실 거예요. 정말 시어머니와 시할머니는 제 남편을 따라다니면서 식사도 챙겨주시고 양말도 신어주셨어요. 남편은 제가 뭐라도 잘못하면 쉽게 버틸 수 있는 만큼 왕자처럼 대접을 받으며 자랐죠. 결혼해도 마찬가지였고요. 시어머니는 손자를 빨리 만나고 싶다는 마음에 매일 손자가 얼마 남지 않았어. 하지만 6년이 넘도록 임신하지 못하고 구박을 받았어요. 시어머니는 쟤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지내셨어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얼마나 구박을 받는지 여전히 잊히지 않는 70세인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뭐라도 잘한 게 있나 싶어도 밥이 입에 넘어가지 않아요. 시어머니가 오셨는데 밥도 먹을 자격이 없어요. 어떻게 우리 집에 왔을까? 우리 아들이 7대 독자인데 6년 동안 소식이 없다는 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처음부터 사귀는 날만 기억하고 편하게 앉아서 남편이 벌어오는 돈을 퍼부었으며 정말 염치도 없는 엄빠 위주의 삶을 살았던 그 여자. 한번 물어보자니가 CM이면 속이 어떻게 했냐?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나도 여러 가지로 노력했다 하겠지. 하지만 그건 당연한 거야. 내가 이 집에 시집을 왔으니까. 근데 노력을 그렇게 했는데 왜 애가 안 생겨? 왜 그런 줄 알아? 그거 다 내가 잘못해서 그래? 내가 아이팟도 좋지도 않고 내가 문제라서. 나만 문제 없으면 우리 아들 벌써 떡두꺼비 같은 아들 안고 지금쯤 국민학교 입학시켰을 거다. 나 뭐냐? 도대체 결혼해놓고 내 아들 코자라고 소문낼 참이냐? 지금 내 아들이 문제 있어서 애 못 낳는다고 소문이 파다해. 너 어떡할 거야? 정말 죄송합니다. 너의 못난 게 얼마나 큰 죄악인 줄 알아? 죄송하다고 될 일이 아니야? 내가 오늘 마지막으로 말한다.
넌 내년 안으로 해놔. 왜 못 나서 너 스스로 잘못 인정하고 짐 싸서 나가. 우리 아들 새장가 보낼 거니까. 어머님, 왜 뚫린 잎이라고 할 말은 있냐? 내가 자그마치 6년 넘게 기다렸어요. 6년, 얘가 진짜 CM이 명줄 끊으려고. 그러나 자꾸 우리 아들이랑 나 괴롭히지 말고 내가 정말 우리 아들을 생각한다면 스스로 나가야 된다고. 내가 먼저 말해야 되는. 그건 아니야. 내가 마음이 좋아서 내가 이러고 있는 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면 내가 진짜 내년 안으로 아예 못 나오면 조용히 짐 싸서 나가.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야. 알았어. 사실 전 6년 동안 아이를 가지려고 안 해본 일이 없다. 남편과 사랑을 나누면 애가 들어선다고 해서 물구나무를 서면서 다리가 부러진 적도 있고 감식초가 좋다고 해가지고 그 쓰디 쓴 감식초 진액을 하루에 3리터나 마시면서 산 적도 있다. 기도는 말할 필요도 없어. 내가 죽어도 좋으니 아들 하나만 안겨주시면 바랄 게 없다고 매일 기도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 목숨을 바쳐서 아들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었겠니?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말한 그날이 점점 다가오자 나는 자포자기했다. 남편에게 이러쿵저러쿵 말할 것도 없고 진짜 예전에 애를 낳지 못하는 며느리는 소방마저도 할 말이 없다고 한 뒤 집을 나가기로 결심했다. 며칠 전부터 침을 하나하나 쌓았는데 그날 짐을 다 싸고 다음날 밤에 남편에게 편지를 남겼어. 당신과 나의 인연은 여기까지야 라고 떠나려 했는데 갑자기 내가 이번 달에 달거리를 왜 안 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옛날에 하려는 대로 뭐 별별 걸 다 해서 달거리 시기가 변할 때도 있었지만 그때 그 달은 왜 이상했는지 고민이 되더라고. 안 했죠. 이게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집을 나가려고 싸놓았던 보따리를 장롱 안쪽 구석에 몰아넣고도 아니면 뭐라는 심정으로 일단 확인부터 동네 의원에 찾아갔죠. 아이고, 또 오셨네. 아, 이제 뭐 자꾸 검사 받아봐야 뭐 나아질 것도 없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꾸 헛걸음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가는 게 그게 제일 좋고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요번엔 진짜 이상해서 그래요. 달거리를 안 했어요. 달거리는 한 달도 건너뛸 수 있고 2달도 건너뛸 수 있는 문제지. 그걸로 애가 졌다고 하기에는 판단이 쉽지 않아요. 특히 정혜옥 씨 같은 경우는 더 그렇고. 그래도 한번 내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맥이라도 잡아주세요. 오늘 확인해야 돼요. 그래요, 그러죠. 아직 그런데 아니라도 마음 쓰지 말아요. 아셨나요? 그렇게 전 동네 의원을 찾아가 맥을 잡았는데 의원 선생님이 아주 깜짝 놀라 감으로 치는 겁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애가 졌네. 애가 졌다고. 아이고. 오늘 최신의 경사 났네. 경사 났어. 아유. 그렇게 손자 바라더니 드디어 가졌네. 드디어 가졌어. 아, 이게 몇 년 만이야. 당장 시어머니한테 연락해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빨리 가서 말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그것도 구별하지 못한 채로 일단 올린이니 말한 대로 시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저 좀 전에 병원 다녀왔는데 제가 있잖아요. 아, 왜 갑자기 울고 난리야? 가뜩이나 꼴 보기 싫어 죽겠네. 아이가 다쳤대요. 뭐라고요? 진짜요. 달리안에서 혹시나 해서 가봤더니 맞았대요. 아이고 삼신할머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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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어머니도 오고, 저도 오고, 시집와서 몇 년 만에 시어머니를 안아 서로 위로하며 온 적은 처음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이라 확신했고, 저도 아들이길 바랬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결과인지 정말로 떡같은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은 후 시어머니는 기분이 좋아 동네 잔치를 열었습니다. 돼지와 소를 잡고 동네 사람들에게 퍼줬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손주를 이리저리 데리고 있으면서 손주를 자랑스럽게 여행 시에 우리 아들이 그런 식으로 사랑받고 평생토록 사랑받고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아들 하나는 한번 잘 키워보자는 마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 키웠습니다.
저희에게 귀한 아들이었고 아들도 부모님 마음을 아는지 어떻게 제가 아들을 낳기까지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는지 알아주는 것 같았어요. 아들은 어려서부터 정말 영특했습니다. 엄마, 엄마, 우리 아들이 왔어요. 엄마, 나 또 100점 맞았어요. 얼마나 자랑스럽죠? 전교 1등이에요. 하지만 이해가 안 가는 게 공부가 전혀 어렵지 않은데 친구들은 왜 100점을 못 맞았을까요? 우리 아들은 정말 똑똑해서 아무것도 어렵지 않았어요. 할머니께서도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얼른 가서 알려드려야겠어요. 시어머니는 손주가 100점을 맞았다는 소식을 듣고 온 방을 손재로 도배할 정도로 기뻐하셨고 아이가 계속 커가도 정말 아기처럼 대우해 주셨어요. 그 아래도 7대 독재 아들보다 더 손주를 사랑해 주셨어요. 아들은 튼튼하게 우수한 공부 실력을 갖춰서 뿐만 아니라 밝고 명랑해서 결코 흠잡을 데가 없는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머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을까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기다려주신 시어머니가 6년 기다린 마음이 어땠을까 조금은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잘난 아들을 낳아두었는데 손주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마음이겠죠.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온 동네에서 자랑을 하셨고 아들을 보며 오래 살아야겠다고 손주와 며느리도 보고 돌아가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아들이 대학에 입학할 즈음 시어머니는 노환으로 세상을 떠나셨지요. 시어머니가 가는 길을 보면서 나도 생각했어요. 6년간 나를 미워하신 것 다 있고 우리 아들 잘 챙겨달라고 말이죠. 아들은 대학에 들어가서 머리도 좋아서 박사까지 만들고 대기업에 정착하면서 정말 우리의 긍지였어요. 하지만 아들은 일과 공부에 열중해서 나이가 40이 다 돼도 여자를 만날 생각을 하지 않았고 결혼도 생각지 않았어요. 아들아, 너희 집여자도 만나고 가정도 이루어야지. 엄마가 좋은 아가씨 소개시켜줄까? 사실 너를 봐서 흔들어주고 싶다고 주변에서 난리야. 제가요? 엄마 같은 분이 아니면 그런 생각이 없어요. 에잉. 얘는 자꾸 엄마를 놀리는 것 같아서 진지하게 생각 좀 해봐. 놀리는 게 아니라 진짜니까. 아직도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사랑스러운 여자가 저에게는 엄마예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옷을 정리하고 거실로 나왔는데 놀랐어요. 같은 여자였지만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어요. 남편이 뒤에 있을 것 같았어요. 어디 이불이나 있나요? 이불을 덮어줘요. 여기 옷이 좀 불편해 보여요. 남편이 다리를 내보인 며느리를 봤지만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어요. 이불을 가져다가 무릎에 덮어줬죠. 하다 보면 모르시겠어요. 이런 며느리를 처음 봤어요. 우리 아들은 손에 빨려서 난리를 범해요. 아이고, 엄마야, 나 어때? 이쁘지 않아? 아니, 난 너무 싫어. 엄마야, 정말 사랑해주는 여자야. 당연히 그런 건 좋겠지? 너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걸 봐서 좋다. 아이야, 엄마를 이쁘게 봐줘. 얘기 좀 할까? 시어머니 앞에서 속옷이 다 보이는 치마를 입고 손, 발, 키, 목 등을 다 흔들면서 왔대. 나는 살면서 처음으로 그런 사람을 봤어. 사람 대신 딱딱한 것 같아. 엄마야, 오늘은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어. 그런 거지, 잘 보이려고 왔어. 그게 바로 잘 보이는 거야? 좋은 대로 옷을 입고 왔어. 엄마, 나는 싫어. 기분 나쁜데, 엄마야. 첫인상으로 판단하지 마.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것이 있어. 무엇보다 엄마가 나를 많이 사랑해준다는 거야. 얘 말이야. 그 여자한테 매료됐네. 매료됐어. 너 정말 내 아들 맞아? 너무 실망스러워. 결혼은 인간으로서는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여자들은 사귀는 데는 좋을 거야. 하지만 신랑으로는 아니야. 신랑은 모두를 안아줘야 해. 이야기의 주인공은 결코 쉬운 상황에 처하지 않았어요.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과 수준이 맞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충분한 배려를 기울였지만 마침내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얼굴의 외모만으로 자신감에 넘치며 결혼을 맞이하겠다는 모습을 보인 주인공이었지만 결혼 상대의 모습이 자신의 기대와 많이 달라서 고민이 더해졌죠. 이런 상황에서 선하고 지혜로운 어머니는 자식의 결혼을 위해 헌신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서로 어긋난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사위의 얼굴도 못 보면서 결혼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전에 찾아와서 얘긴 해주는 것도 아니고 전화해서 나 싫다고 하니 서로 상의하고 결혼 허락해 달라는 며느리가 어디 있을까요? 그 말을 듣고 더 화가 났습니다. 결혼이 놀이도 아니고, 맞아요. 저는 제 장군님께 그랬었어요. 아가씨는 제 장군님이랑 안 맞는 것 같다는 걸 재단해요. 정말 순하고 착하고 교육도 잘 받은데 아가씨랑 수준이 안 맞아요. 최근에 이런 말 하면 꼰대 소리 들어요. 뭐라고 꼰대야? 꼭 그럴 필요 있어? 그럼, 저희만 좋으면 돼. 왜 막 중간에서 회방을 놓나요? 정말 어머니한테 가도 그냥 형식적일 뿐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데 왜 부모님 허락을 받아야 하죠? 그렇게 했고 상견례 날짜 잡고 알려드릴게요. 그럼 끊겠습니다. 전화를 탁 끊고 나니 처음을 다시 돌이켜본 것 같았죠. 유물이구나. 내 아들을 잡아먹겠구나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아니,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어디서 굴러먹다운 이런 기집애가 감히 내 아들 와이프가 되려고 저러는지 너무 속상해서 전 남편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애들 아빠도 뭐에 홀렸는지 그 애를 장군이 짝으로 그냥 해주자고 하는 겁니다. 좀 철이 없어 보이기는 했는데 오히려 그런 애들이 순수해 뒤끝도 없고. 아, 그리고 점잖아. 당신 생각해봐봐. 자식 못 나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얼마나 구박받았어. 오히려 장군이랑 나이 비슷한 여자 데리고 오면 노산이라 손자도 못 볼 수도 있어. 안 그래요? 요즘에 얼마나 시대가 좋아졌는데. 시대가 좋아지던 어쩌든 간에 젊은 며느리 보는 게 낫지. 나이 든 며느리 봐서 뭐 하게. 그리고 철없는 건 하나하나 가르치며 살면 돼, 아이. 그리고 당신, 너무 장군이한테 욕심이 많아. 장군이가 이제 여자 한 번 데리고 온 적이 있었어? 쟤 좋다고 데리고 온 여자하고 얼른 결혼시켜야지. 안 그랬다가 진짜 저놈 저거차가 못 가? 아, 같은 남자가 봐도 주고 완전 숙맥에다가 여자한테 말도 못할 거야. 차라리 걔처럼 적극적인 애가 내 아들이니까 내가 잘 알아. 남편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이야 저런 며느리를 보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결국 제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득 돌아가신 시어머니께 하소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께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손자가 지금 여자에 빠져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고요. 어머니, 하늘에 계셨다면 부디 말리세요. 제 편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결국 아무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고 결혼을 강요당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그 부모는 어떤 사람인지 말이에요. 남편은 예비 사위를 만나 잘 지내면 잘 될 거라며 계속 안심시켰습니다. 결혼 상견례 날, 우리는 약속한 장소에 도착했고 예비 사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 사람은 몸매가 드러나는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엄마도 그 사람처럼 가슴이 훅 파인 원피스를 입고 나타나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장군이 사위 되는 사람입니다. 어머나, 핸섬하시네요. 예린이 엄마예요. 상견례 자리에서 그 어려운 사위에게 핸섬하다니야. 술집에서 여성도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하나하나 나누며 우리 엄마 오늘 여기 정말 핫하고 비싼 곳이라는 걸 아시죠? 한 사람당 15만 원 코스를 예약했으니 맛있게 먹어요. 왜? 한 사람당 15만 원이요. 정말 예리한 이야기를 하는데 완전 깜빡죽이에요. 제가 여기 너무 가고 싶다 했더니 이야기를 예약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의아해서 아들을 째려봤어요. 아들도 제 눈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그냥 밥 한 끼 15만 원이라니 반 이상 그런 줄 알았는데 사돈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그게 뭐죠?
허영심이 넘쳐 흘러 넘친 것 같아요. 아파트는 작은 40평 정도가 좋을 것 같고 결혼식을 호텔에서 하고 예린이 예물은 다이아 한 세트와 외출용 보석 그리고 일상용 보석 세트로 해야겠어요. 이걸 보면 여기서 한 것 같아요. 아니, 샤넬이나 까르띠에, 루이비통 아이고 다 명품이잖아요. 네, 그런데 오빠 생각해서 많이 줄인 거예요. 너무 적은가요? 아무리 그래도 예물이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솔직히 우리 예린이가 9살이나 더 큰 노총각한테 시집 가고 싶다 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왜 그렇죠? 우리 예린이가 노총각에게 시집을 가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사돈이 우리 모녀들을 잘 대해주는 모습 때문에 제 마음이 움직였어요. 예물로 좋아하는 브랜드 제품을 다 준다는 얘기를 듣고 안심했어요. 사돈의 기분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 예린이가 좋아하는 만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분노해서 죽을 지경이었죠. 아들을 키워서 남의 집에 팔아먹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사돈한테 얘기했더니 장군님이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장군님은 현재 연구원이지만 박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해요. 제 아들과 그의 사돈들이 준비를 해놨던 것 같아요. 노총각은 제 딸을 뺏겠다는데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혹시 알아서 하세요. 정말 웃기는 일이었어요. 딸을 앞세워서 모두가 챙겨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저는 그와 같은 판길에 들어서기 싫었는데 실은 절대 마르긴 착한 며느리를 찾는다는 저는 어머니 같은 사람인데 누가 억세하고 지랄을 떨고 없다는 것처럼 그 못말 배필을 가족으로 삼을까? 그럴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자, 그녀와 함께 살기 싫다면 나를 살아놔둬도 강력히 반대하는데 그녀와 그녀 어미만 말하면 안 돼요. 당연히 그렇진 않아요. 어머니, 아버지나 전혀 없더라면 난 곧 죽고 싶다. 예린이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 아실까요? 결혼은 모든 여성들에게 로망이 있어요. 설사 결혼을 한 이후에도 이러한 사항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너무 과분한 요구가 아닐까요? 나 같은 나이 많은 사람과 결혼이라니 어디 아니다. 내가 동생처럼 키웠는지 않니? 그러겠지요. 그리고 너 같은 아이에게 시집 보내주는 건 어디 그런 소리가 있어? 결혼을 할 것이지만 거기서 도무지 잔소리는 안 돼. 나는 이 헛소리를 왜 듣고 있노다. 얼마나 자신감 있고 똑똑해도 벌써 너랑 결혼한 사람이 서른다. 내가 박사라 뭐라 하면 내가 너희 결혼을 지원할게. 그렇게 그거 알아? 정말 답답하기 그랬습니다. 아들의 강행을 바꿀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나는 그 압박을 며느리로 받아들여야 했다. 며느리와 사돈이 원하는 대로 정말 큰 혼수까지 주고 호텔 결혼식까지 했다. 그렇지만 우리 아들은 장모님께서 무엇을 받았는지 아세요? 가느다란 실반지 하나 받았다. 자기들은 돈이 부족해서 이것뿐이라고 했다. 완전히 도둑놈 같지 않나? 그래도 나는 며느리라는 생각으로 일찍 결혼식장으로 갔다. 며느리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을 보러 가서 어머니가 예뻐요. 드레스 괜찮죠? 라고 물었다. 요즘은 가슴이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이 유행이래. 섹시하네. 너무 야하지 않나? 라고 했다. 아들이 이렇게 섹시한 신부를 갖게 됐다고 오늘 보여줘야 한다고 해요. 그래야 어머니도 자랑스러워하죠. 하객들이 조금씩 모이는데 사모님들은 전혀 없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다. 장군아, 정말 친척도 하나 없어. 제 친구도 없어서 완전히 이해가 안 되네요. 곧 오시겠죠? 제가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사돈에게 물어보았어요. 사돈이 하객이 얼마나 오는지 알아야 해서요. 지금 식사량도 체크해야 하고 우리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외국에서 와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알아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식비도 줄었겠다는 건 좋은 일이죠. 아무리 그래도 결혼하면 하객들이 얼마나 오는지에 따라 집안 사정을 알 수 있다는데. 아, 이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인데. 콩가루 집안도 아니고 하객이 한 명도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결혼식은 이미 하기로 했고 우리 집 하객들도 왔으니까 다시 뒤집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엄마, 잘 다녀오겠습니다.
몸 조심하세요. 오빠, 빨리 가볼까요? 면세점에 가서 쇼핑해야 해요. 알았어요. 결혼식에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면세점 쇼핑에 가야 한다는 게 바로 결혼하면 앞날이 어두웠어요. 결혼식을 마치고 제 친구들이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헤어지나 봐요. 사돈이 정말 장난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남의 집 사돈 하객들에게 눈웃음 지으면서 인사를 한다며? 아휴, 남자스러워서 그리고 며느리의 아휴 드레스가 너무 야하다는 가슴팍이 다 보인다고 해요. 그렇게 딱 붙은 웨딩드레스는 처음 봤어요. 아니, 솔직히 내가 기분 나쁘다고 이야기를 해야겠어. 장군이랑은 전혀 어울리지 않았어. 너의 며느리 교육을 엄격하게 시켜야겠어. 정말로 나는 아들의 결혼을 위해 이런 소리를 듣기 위해 왔던 건 아니야? 하지만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후회가 밀려왔고 쥐구멍에라도 숨을 넣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이혼시키기엔 늦고 그냥 둘이 잘 살길 바랄 뿐이야. 그러나 우려했던 것이 하나 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 아들이 제대로 밥을 먹는지 궁금해서 한번 그의 집을 방문했어. 아들이 어디 갔니? 내가 아까 분명히 오기로 했더니 그래서 급한 일이 생겨서 잠시 나갔어요. 라고 대답했어. 아니, 취미로 오는데 뭐가 급한 일이야? 정신 좀 차려. 조금 있다 올 거라면서 엄마가 앉으라고 하니까 정말 어이가 없었어. CMB가 오는 것을 잘 알면서 외출을 하다니. 하지만 아들이 밥을 먹여야겠다는 마음에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충격이었어. 치킨과 탄산음료밖에 없었어. 냉장고에 좀 반찬은 어디 있지? 왜 이렇게 비어 있어? 이거 냉장고에 넣었어야 했는데. 늦게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다 익혀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니 뭐 하냐고 하니 반찬 하나를 냉장고에 넣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아 이 자식아, 아내한테 밥 한 끼도 못 먹는 삶을 살아? 응, 엄마 아이고, 너만 할머니가 계셨으면 너와 나 둘 다 죽었겠네. 나는 오늘 그가 오는 걸 묻겠다. 밤을 꼭 새우든 얼굴을 보러 갈 거야. 나는 며느리가 집에 오면 가만히 안 두겠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며느리는 술이 머릿속에 들어가 버려서 새벽 3시 넘어서 들어왔어. 어머니, 아직 안 가셨네. 아직 안 가셨네. 오빠, 물 좀 가져다 줘. 물. 아, 이게 미친 거잖아. 남편한테 밥도 안 차려주고 반찬을 갖다 주더니 그거 하나를 냉장고에 넣지 않아서 다 버렸대. 넌 왜 이런 거야? 우리 아들을 꼬셔서? 또 잔소리? 어머니, 오빠는 괜찮아요. 오빠는 회사에서 점심도 먹었어. 배달 음식도 시켜주는데. 그럼 너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좋아요, 오빠. 인연이 정말 떨리는 일이라고, 야, 이 여자. 전 며느리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찬물을 확 끼얹어 버렸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아, 왜 그래요? 진짜 너네 아들 밥도 안 차려주고 그럴 거면 다 뺏을 거야? 내가 우리 집 며느리로 왔고 우리 아들의 배우자가 됐으면 할 일을 제대로 해야지. 알겠어. 전 그렇게 으름장을 놓고 아들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새벽에 집으로 돌아가는데 박수 얼마나 서러워하고 화가 난지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밥은 먹었어요? 엄마도 먹었어요. 아니, 아내, 이제 정신 좀 찾니? 엄마, 우리 둘이 2박 3일 정도 여행 갈래요? 너와 나, 둘이서. 네, 그냥 좀 쉬고 싶어서요. 엄마와 둘이서 여행도 가고 싶어요. 전 아들의 이 말에 더는 이야기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분명 아들도 이 결혼이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고 제게 말을 하고 싶었던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들과 제가 제주도로 여행을 했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아들과 함께 제주도의 밤바다를 보면서 오랜만에 팔짱을 끼고 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먼저 나에게 말을 걸었어요. 엄마, 저 이혼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여자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매일 술을 마시고 밤에만 나가고 지난달에는 카드값만 1,500만 원을 썼어요. 외출할 때마다 옷을 사고 백을 살 뿐이에요. 집에서 자도 않고 매일 외박해서 뭘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나의 말을 듣었다면 너무 미안해요. 죽을 것 같아 아들이 이렇게 서러운 맘을 전해주는데 난 눈물이 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착한 아들을 이렇게 상처 입히고 놀아먹은 그 여자를 두고 있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일단은 아들의 상처를 달래주기 위해 먼저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게 되고 지나간 일은 이미 있으니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엄마가 있으니까 너는 다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를 반성하지 말고 다시 힘내봐. 우리 아들은 할 수 있어.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합니다. 엄마도 우리 아들을 끝까지 돌봐줘야 했는데 엄마로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아들의 이혼을 받아들인 후 여행을 떠나고 서울에 도착해 정리를 시작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태로 나타나 자녀의 상황을 처리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아들의 탈장 수술을 기다리러 가다가 갑작스럽게 나탈장이라는 소식을 듣고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은 집으로 데려와야 했고 이혼을 해야 한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집으로 보내기 전에 짐을 챙겨와야 했기 때문에 혼자로 아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현관에는 아들의 신발과 함께 남자 신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의 신발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거실로 가봤더니 식탁 위에 대게와 와인병이 있었고 며느리는 속옷을 입지 않고 술을 마시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놀라며 며느리가 물을 토해버리고 인상이 망가졌습니다. 어머님 이야기는 어떤 일이세요? 지금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나체로 있어요? 너무 더워서 그래요. 오늘 정말 더워서 이런 거예요. 인연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는 직감이 들어서 사다구를 날린 거예요. 내가 잡을 줄도 모르면서 왜 이러세요? 오늘은 죽고 나도 죽자고. 왜 그러세요? 전 며느리의 머리카락을 잡고 안방 문을 발로 차서 여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 무슨 상상을 하시는 거죠? 제 직감을 믿었어요. 난 침대에서 다른 사람과 놀아난 것을 확신했고 온 힘을 다해 이 방에 숨은 사람을 찾아내겠다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발밑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나가요. 지금 당장. 왜 이런 짓을 하세요? 며느리를 찾아내서 끝내버렸고 순간 무슨 힘이 발동했는지 그녀든 학대하고 있는 그들의 머리를 잡아서 그 놈들을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을 나란히 두었어요. 아이씨, 그래서 나는 호텔 가자고 했잖아. 조용히 해. 지금 상황 안 보여. 전 손에 잡히는 대로 이것들한테 다 집어던졌습니다. 그래도 도저히 분이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미쳤어요. 이러다가 사람 잘못되면 어쩌라고. 내 손으로 지금 사지를 찢어도 모자랄 판이야. 이 더러운 것들이 똥통에 처박아도 시원치 않을 것들. 이년아, 너가 내 아들 등 처먹고 딴 놈이라 그것도 내가 사준 집에서 더러운 짓을 해. 이건 뭐 잘 알려나. 그때 제 눈에 띈 건 식탁 위에 대게를 발견했고 정말 온 신경을 집중해 두년놈에게 발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대게 바른 며느리 이마에 하나 꽂혀 그놈 이마에 피를 흘리게 했고 정말 속이 후련했던 건 제가 던진 대게발 하나가 그 상간남 거기에 꽂혀 완전히 기절을 시키고 말았습니다. 와, 어떻게 거기에 꽂혀서 알았어? 알았다고. 대게발이 거기에 꽂힌 그놈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남자들은 거기를 조금만 건드려도 아파 죽는다고 하던데. 그런데 제가 대게를 아주 그냥 제대로 박아줬더니 미칠 지경이었어요. 결국 그 놈들은 둘이서 제대로 아프다고 119를 불렀어요. 제가 듣고 있는 이야기는 아들이 이혼 후 들어간 상황과 아들의 인생 방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근본적으로 실망스럽고 상처받은 상태이며 이혼 과정에서 큰 피해를 입었고 이에 따라 결혼을 극도로 회피하려고 합니다. 부모는 아들을 지지해주고 자신들의 결혼 이후의 삶을 희생하고 아들이 자신의 삶을 편안하게 살도록 하려는 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 올바른 방향을 가르쳐주는 것은 부모의 의무이며 아이의 존엄성과 마음을 존중해줘야 합니다.
부모가 아이의 성공을 바란다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